대학 민생공무원 4,637명이 새롭게 충원됩니다. 하루 걸러 뉴스에 등장하는 청년 실업 방안들. 청년 취업난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앞으로 3, 4년 동안은 더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청년 실업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연애, 결혼, 출산, 양육에 있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계속해서 이렇게 악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국가 재난 수준으로까지 표현되고 있는 청년 실업.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 대책으로 추경 예산 4조 원 편성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 청년들은 갈 길을 잃은 채 멈췄습니다. 청년. 이 두 글자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지금.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때에 있는 사람. 더 늦기 전에 이들에게 청년이라는 이름을 찾아줘야 합니다. 매일매일 뉴스 주인공이 되고 있는 청년 실업 당사자들. 그들을 직접 만나 무엇이 문제인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함께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서울의 한 중심가. 그곳에 한 특별한 카페가 있습니다. 북적북적 시끄러운 여느 카페와 달리 조용한 분위기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인테리어도 매우 독특합니다. 스터디룸과 카페 형태로 이루어진 곳.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 모여 함께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침 모임을 갖고 있는 한 청년들을 만났는데요.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금융권 준비하는 26살 반예운입니다. 공공기관 취업 준비 중인 28살 최유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기업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27살 정우주입니다. 대기업 준비하고 있는 27살 취준생 여지연입니다. 인생 계획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체계적이라고 며칠에 걸려서 쓰잖아요. 그렇게 쓰다가 중간 그냥 엄청 금융권부터 일반 기업과 대기업 공채까지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4명의 청년들. 이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취업을 절실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좀 찾고 싶은데 그걸 못 찾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스펙을 보강하겠다고 토익 학원도 다니고 토익 스피킹, 한국사, 커마를 했는데 또 그걸 막상 만들어도 서류 통과는 쉽지 않으니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도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준비를 하면서도 너무 막연하고 불확실해서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왜 이 기업을 가기 위해 하는 노력이 나를 위해 하는 노력이라고 내가 그렇게 나한테 주입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되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약간 괴리감 든다고 해야 되나?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정작 취업 준비 과정에는 나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응시원서를 낸 기업의 최종 합격을 위해서만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청년들은 조금씩 자신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인강 결제하고 뭐 시험, 자격 시험 결제하고 이러다 보면 돈은 계속 마이너스인데 들어오는 건 없고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건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 달 평균 취업 준비 비용으로 45만 원을 쓰며 10명 중 9명이 부모가 주는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로 비용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취업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스펙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어떻게든 수능 공부는 딱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오르고 내가 전국에서 몇 등을 했고 학교에서 몇 등을 했다 이게 보이는데 취준은 인적성을 제가 시험을 봐도 몇 등이셨기 때문에 떨어지셨습니다. 몇 등이셨기 때문에 붙었습니다. 몇 점이었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게 구체적인 지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 되게 허공을 향해 달리는 느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형체가 보이지 않는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가야 하는 청년들.
취업을 위한 과정이나 내가 왜 불합격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각오를 다지며 매일매일 버티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야 할 길을 잃은 채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청년층의 4명 중에 1명꼴은 사실 지금 실업자이거나 혹은 아예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비경제 활동 인구 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일하지도 않고 교육을 받지도 않고 있는 니트 청년의 문제들이 굉장히 실업률 지표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면,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어른이 되고 모든 게 자유로울 줄 알았던 청년들. 하지만 학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닙니다. 오로지 취업을 위해 정규직 사원이 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노력하는 사이 청년 빈곤층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의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선택, 생계를 이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단한 삶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며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는 한현직 씨입니다. 매일 이렇게 일찍 집에서 나가시나요? 네, 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요즘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노량진에서 카페 오픈하다 보니까 지금 한 2시간 정도 나가가지고 지하철 타고 노량진 가서 이제 출근하는 것 같아요. 여느 직장인보다도 빠른 일과를 시작하는 현직 씨. 지금 이 길이 직장으로 향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아침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힘들어도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냥 좀 강행하는 것 같아요. 용돈벌이로 생각했던 아르바이트가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노량진 학원가에 위치한 한 커피숍. 직접 카페 문을 여는 것부터 아르바이트 업무가 시작되는데요. 취업을 위한 학원가에 위치하다 보니 아침 7시부터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수입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좀 극과 극이어서 딱 수치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정말 없을 때는 통장 잔고가 아예 비어 있을 때도 있었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18번 고객님, 네 18번일게요. 이미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된 지금, 부모님에게 더 이상 기댈 수 없어서 시작한 일. 하지만 매 순간 열심히 일해도 일정하지 않은 수입은 그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장 취업 준비에 필요한 책 한 권도 살 수가 없는데요. 사실 매일 아침 이 카페를 찾는 손님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 커피숍에. 아무래도 노량진이고 또 여기가 공치생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 커피 한잔하러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아무래도 똑같이 이제 꿈을 찾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보면은 좀 안쓰럽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저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주문을 외우는 현직 씨. 이른 아침 시간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는데요. 홀서빙부터 해서 이제 카페, 그리고 인형탈, 그리고 행사 이제 무대 만들어주는 거, 짐 옮겨 사무실 이사, 고깃집도 해보고, 그리고 맥주집에서 맥주 서빙 거의 네, 안 해본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현직 씨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쉬기보다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에 집중한 모습인데요. 중국어 공부에 한창입니다. 좀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스튜어트가 좀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안정적이기도 해서 네,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시작하게 된 중국어 공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고스란히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현직 씨가 또다시 가방을 쌉니다. 어떻게 또 어디를 가시려고 하시나요? 저희 이제 또 영상 제작 동아리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같이 작품 얘기도 하고 이제 영화제 준비도 해서 네, 그 모임 지금 이제 가려고요. 현직 씨가 눈코 뜰 새 없이 지내는 사이 거리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하지만 꽃 구경할 여유도 없이 모임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한 현직 씨는 어렸을 때부터 멋진 배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배우가 된다는 건 꿈일 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안정된 직장을 찾게 된 거죠. 1번 좀. 영원 씨 여기 모인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제 영화제를 내고 싶어서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영상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같이 영화를 만들고 영화제도 출품해서 좀 같이 꿈을 이루자고 네, 만든 동아리예요. 난 분명히 오늘까지 넘겨야 하는 수를 넘겼어. 현직 씨는 아직 젊은 나이, 청년입니다. 어릴 적부터 갖고 있는 꿈을 포기하기란 마음처럼 쉽지 않은데요. 처리한 업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그걸 아시는 분이 그딴 소리를! 제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또 다른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시 현직 씨를 만난 건 저녁 7시. 저녁 아르바이트가 한창입니다. 오늘만 벌써 두 번째 아르바이트인데요. 한 군데서 쭉 일을 하면 취업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니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바쁘게 지내시는 거 같아요? 아니요, 오늘 정도면은 그래도 되게 아르바이트 적게 하는 날이고 많게는 3개도 하고 4개도 하고 그런 날도 있고. 요즘은 또 몇 시까지 일을 하시나요? 오후 6시부터 한 밤 12시까지. 네, 3번 테이블? 3번 테이블이요. 저녁 시간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대부분은 술집. 결코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힘든 내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힘든 내색도 안 하고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어느덧 자정을 넘긴 시각. 집으로 향하던 현직 씨가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나 지켜봤는데요. 뭔가 결심한 듯 일어납니다. 현식 씨 내일도 이렇게 오늘처럼 바쁜 하루가 시작이 되네. 네, 똑같이 이제 카페 오픈하고 또 이제 이 알바 저 알바 계속 이제 알바하고 또 힘차게 보내야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입은 웃고 있지만 어쩐지 지친 얼굴. 하지만 내일도 힘찬 하루를 살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현실에 지금 이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정말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마치 누군가가 이렇게 조종하는 것 같은 인형같이 사는 게 제일 답답하고 안쓰러운 현실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눈높이가 높을 수밖에 없는 원인 자체가 우리나라의 기성세대들이 재단해 놓은 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왜곡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질 좋은 일자리와 질 나쁜 일자리의 격차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생애주기적으로 볼 때 살아남으려면 좋은 일자리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취업준비 활동이라든지 스펙 쌓기를 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로 향했습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자동차와 강철 제품 수출로 유명한데요.
미국의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7년 국가 브랜드 1위로 선정됐습니다. 여기에는 독일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이미지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확실한 퀄리티의 브랜드 제품을 만드는 나라라는 것.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수술, 행정, 문화 수준, 국민성, 관광, 투자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안전한 제품, 확실한 제품을 만든다는 이미지가 큽니다. 한 예로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드림카로 생각하는 차들이 바로 독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독일의 취업 현장은 어떨까? 특히 청년 취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상공회의소. 먼 나라 한국에서 온 제작진을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먼저 이들의 실업률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점점 증가하는 것에 비해 독일의 경우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비단 청년 실업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실업률도 낮아지는 상황.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In anderen Ländern sie ein Studium benötigen, wo wir eine duale Berufsausbildung benötigen. Dass mancher Elektriker, der in anderen Ländern ein Studium bedarf, dass das bei uns ein ganz normaler Ausbildungsberuf ist. Oder ein typischer Fall, woanders in anderen Ländern studieren Krankenschwestern, um Krankenschwester zu werden. Bei uns ist das eine Berufsausbildung. 이러한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상공회의소 역할이 컸는데요. 이들은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즉 불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원하는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Also für Unternehmen gibt es ganz wenig Unterstützung. Für Jugendliche gibt es Unterstützung, indem Jugendliche von der Arbeitsagentur betreut werden, indem ihnen Ausbildungsplätze vorgeschlagen werden. Der ein oder andere Jugendliche, der noch nicht die guten Noten hat oder noch nicht ausbildungsreif genug ist, der darf vielleicht noch mal in eine Art betreuende Maßnahme und wird dann noch sozialpädagogisch betreut. Also das sind so unterstützungen.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독일. 직접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에너지 회사인데요. 500여 명의 직원 중 약 10%가 직업교육생입니다. 이들은 기초적인 기술을 배우는 동시에 부서를 순환하며 다양한 업무를 체험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인턴 제도와 비슷한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교육기간이 무려 3년이라는 것. 한국에서 승진을 2-3번 할 수 있는 기간이죠. Also hier unterstütze ich meine Arbeitskollegen noch beim Lernen. Sie sind jetzt im Moment im ersten Lehrjahr und ich unterstütze eben noch dabei bei den Elektronikkurs. Ich habe diese Ausbildung selbst schon durchlaufen, deswegen kann man noch etwas zurückgeben dann. Ja, auf jeden Fall, es macht Spaß. Die Ausbildung hat Spaß gemacht. Jetzt macht es weiterhin Spaß, noch meinen Arbeitskollegen dabei zu helfen. 교육생을 이끌어주는 직원 역시 이곳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과 교육생 두 집단의 유대관계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래까지 내다보는 회사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Wichtig ist, dass wir diesen jungen Menschen die Chance geben, weil aufgrund von der Altersstruktur in Deutschland werden wir zukünftig immer mehr ältere Mitarbeiter haben und deswegen ist es umso wichtiger, dass wir auch jetzt schon die jungen Menschen an das Unternehmen binden, ausbilden und auch dann langfristig ans Unternehmen binden, dass sie auch weiterhin dann für das EWR da sind. 독일에서의 직업교육은 단순히 여러 가지 업무를 잠깐 동안 체험해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본인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익혀나가는 건데요. 이론과 실무,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습니다. 또 직업 현장의 전문가와 함께 업무를 처리하며 그들의 노하우를 전수받는다는 것이 독일 직업교육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직원이 되더라도 이직률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업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독일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이중교육 시스템 때문인데요. 독일의 약 50%의 학생이 직업학교를 다니며 동시에 회사에서 훈련받는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이나 남유럽권 국가들도 독일의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독일의 이중교육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바트나우하임에 위치한 직업학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대학에 가려고 하기보다 직업교육 수행을 더 선호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Wir bieten zwei Möglichkeiten, unsere Schule zu besuchen. Die Schülerinnen und Schüler können entweder ganztags einen schulischen Abschluss erwerben, anschließend studieren. Oder parallel eine Berufsausbildung machen. Das nennt sich bei uns duales System. Das heißt, die Schülerinnen und Schüler sind 3 Tage im Betrieb und 2 Tage in der Berufsschule. Die Chance, die sich daraus ergibt, ist betriebliche Praxis und schulische Theorie auf einer idealen Art und Weise zu verbinden. Ich denke, dieses System ist sehr erfolgreich. 직업학교에서는 교양 과목과 함께 해당 전문 분야의 이론적 지식을 배우고 현장에서는 마이스티, 즉 전문가의 지도하에 현장 체험 능력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9년 내지 10년간의 정규학교 의무교육을 마친 후 상급 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모든 청년들은 최소한 3년간 직업학교를 다녀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직업교육을 받지 않고는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Ich bin ja in der Berufsschule und mache zeitgleich eine Ausbildung zum Verwaltungsfachangestellten. Und das beinhaltet Folgendes, dass ich 3-mal in der Woche oder auch 2-mal in der Woche in den Betrieb gehe und die anderen Tage komme ich in die Schule und lerne dort theoretische Informationen zu meiner Ausbildung. Der Vorteil dieser Ausbildung besteht darin, dass ich das, was ich hier in der Schule lerne, auch im Betrieb ansetzen kann. Beziehungsweise das, was ich im Betrieb lerne, kann ich auch für die Schule anwenden. Dadurch wird mir eine kompetente Handlungsmöglichkeit beigebracht. Nach meiner Ausbildung bin ich Verwaltungsfachangestellt und kann dann in Verwaltungen arbeiten. Egal wo, also in kleinen Verwaltungen oder in großen. Also ich könnte jetzt auch nach Frankfurt gehen. Ich kann aber auch hier bleiben. 직업학교를 다니며 현장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있는 청년을 찾았습니다. 시내에 위치한 대형 정육점인데요. 독일에서는 정육점에 취직을 하려 해도 직업학교의 이중교육 시스템을 거쳐야 합니다. Hallo, ich bin die Jacqueline, bin 19 Jahre alt und komme aus Worms in Deutschland. Ich mache eine Ausbildung zur Fleischerin.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정육점의 여성 전문가를 꿈꾸는 자클린. 자클린은 일주일에 2번 직업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3일은 이곳 정육점으로 출근해 실습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Ja, durch die Theorie in der Schule ist die Praxis einfacher für uns. Also wir haben 12 verschiedene Fächer. Es sind Lernfelder. Es geht dann einmal ums Schweinzerlegen, die Schlachtung, Mathematik, Sozialkunde, Religion. Das sind alles in einzelnen Fächern Unterrichtsstunden.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2년 내지 3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직업학교에서의 이론 교육과 현장 실기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일정 기간을 마치면 자격시험을 통해 정식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직업교육을 마치고 마이스터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한 분야의 전문가, 즉 장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경력인데요. 최소 8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마이스터 학교를 졸업해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Sie müssen nichts bezahlen. Sie bezahlen nicht für den Unterricht und Sie zahlen nicht für die Ausbildung, sondern im Gegenteil, Sie erhalten Geld von Ihrem Betrieb, weil Sie für Ihre Arbeit ja bezahlt werden. Die Knochen runter. Richtig. Da runter. Knochen lösen, dann steckst du es rein und ziehst es zu dir. Bis dass du hier, guck, wenn der hier drin sitzt, hier hängt er fest. Wenn ihr den Knorpel
Da praktisch ein Messer einschneidest. So. Dann Da oben schon? Ja, da oben schon. Schon auf dem Knorpel. Da habe ich geschnitten, sieht man ja noch. Hier auf dem Knorpel schon. Das praktisch einschneidest und wenn du dann hier drückst, dann platzt der weg und dann fällt er raus. 독일에서는 마이스터 자격증이 있어야 자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스터가 되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은 물론 후진 양성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Wir üben das in der Schule und auch im Betrieb jede Woche und ist halt Übungssache. Aber die Vorteile sind, dass man bei praktischer Arbeiten sich von anderen Leuten was abgucken kann und darauf mehr lernt. 실제로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마이스터가 된 위르겐 다비드 씨. 5대째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abe dann 3 Jahre eine Ausbildung gemacht, auch zum Fleischergesellen. Die Ausbildung geht 3 Jahre. Davon sind 2 Tage oder 1 Tag in der Woche Berufsschule, wo wir die Theorie vermittelt bekommen. Und die restliche Arbeitszeit ist im Betrieb, wo wir die praktischen Sachen lernen. Mit 21 Jahren wurde ich dann zum Meister ausgebildet, nach meiner Armeezeit. 위르겐 다비드 씨는 우리가 앞서 만난 자클린처럼 직업학교를 거쳐 이론과 실무를 4년 가까이 수행하고 마이스터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자격시험을 보고 마이스터로 인정받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유는 장인으로서 전문 정육점을 운영하고 인재 양성에도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Ja, jetzt kaufe ich viel Wurst zurzeit, ja, weil hier ist ja auch ein tolles Angebot, auch was das Fleisch betrifft, ja. Und ja, man hat halt hier viel Auswahl, ja, und ich wohne auch gerade in der Nähe, ja. Aber ja, schon ein breites Angebot hier, ja, von leckeren Sachen, ja. 현재 독일에서는 약 400여 업종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구직자 모두의 요구를 충족한다는 평가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전문성 있는 학교 교육을 받고 직접 일하는 것을 보면서 구직 청년에 대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구직 청년의 경우에는 일을 직접 하면서 적성에 맞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실습을 통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Komm doch mal vorbei. Tschüss. 우리나라도 다양한 청년 취업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독일에 비해선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비단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조언합니다. 기업들의 현장 직업훈련 노력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부실한 측면이거든요. 대부분의 현장 교육이 이제 교육훈련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측면 때문에 아직은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하나 되어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나선 곳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남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광양. 대도시가 아닌 이곳에서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20대의 새 청년을 통해 광양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광양시에 위치한 드론 연구개발 업체. 수업을 받기 위해 강의실로 들어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진아 씨가 보입니다. 오늘은 실내 수업이 있는 날. 이곳에서 진아 씨가 드론을 통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업기술학교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TV에 드론 홍보 영상이랑 이런 지인의 소개로 드론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져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 전파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뜻하는데요. 애초 군사용으로 탄생했지만 이제는
고공영상, 사진 촬영과 배달, 기상정보 수집, 농약 살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하나면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데요. 모의비행, 학과교육, 실기교육 등의 교육 훈련과 평가를 거치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드론 산업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나 아직은 전부 준비 단계라고 보입니다. 지금 대기업들 위주의 산업군에서 지금 이 드론 산업은 청년들이 지금 시도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은 기회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지금 수요처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 5년 이내에 지금 3,500대 정도의 드론이 지금 행정기관에 보급이 될 겁니다. 사실 지방 소도시에 이러한 교육기관이 들어선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광양시는 지역 청년들이 타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방안을 논의했고 그 해결책으로 가장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세웠습니다. 이후 국토부와 협약을 맺어 전문 기술학교를 인가받음으로써 유망 직종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예, 저는 광양 하이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중앙 EMC에 취직한 양현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공 파트에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드릴 뚫거나 혹은 테이블 내거나 카운터 이런 그 가공 쪽에서 하는 일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어엿한 직장인이 된 건데요.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현준 씨는 어떻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고교 2학년 때 이 회사로 실습을 나온 것이 기회가 됐는데요. 평소 기계에 관심이 많았기에 고교 진학부터 진로를 결정하고 현장 경험을 쌓았기에 남들보다 빨리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전문 기술을 배우고 학교에서부터 이론과 실무를 체험한 현준 씨. 실습 기간 동안 이미 손발을 맞춘 경험 때문인지 직장 선배들과도 잘 맞습니다. 빨리 하려지 말고 안전하게 해라. 네. 일하는 건 힘들지 않으세요? 육체적으로 힘든데요. 네, 약간 이걸 해야 저에게 득이 된다 생각하면요. 그렇게 힘들질 않고 그냥 즐깁니다. 짧은 기간에 현장에서 적응해가지고 지금 일할 수 있는 건 보기 드문 친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하려고 노력한 자세가 다 잘 돼 있고 하다 이제 눈치가 빠져요. 양현준이라는 이름에 칭찬이 쏟아지는데요. 이렇게 현준 씨가 맡은 직업에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건 고교 시절 현장 실습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와 기업의 연계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광양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와서 실습과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쌓고 또 졸업을 한 동시에 이렇게 바로 취업을 하게 돼서 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또 저희 중소기업에 인력난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해결해주는, 그래서 일학습 병행제도가 정말 좋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제도는 취업 희망자라면 학력이나 스펙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훈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훈련과 이론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 평가를 거쳐 학위와 자격증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취업 후에도 일하면서 얼마든지 필요한 공부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질 나쁜 일자리로
빠져들게 되면 질 좋은 일자리로 옮겨가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유리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애 주기적인 일자리의 방향이 설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질 나쁜 일자리와 질 좋은 일자리,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 청년들은 취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일자리가 좋은지 미리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사례에서도 지금 광양의 사례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기업도 직원도 모두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많이 취업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단 취업했다는 것 자체도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취업하고 나서도 대학도 갈 수 있고 월급 받으면서 또 군면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현준 씨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사이 진아 씨도 꿈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행장 안전점검, 사람, 이상무, 장애물, 이상무, 풍향, 풍속, 무풍. 오늘은 현장 실습 수업이 있는 날. 직접 조종에 나섰는데요. 좌로 이동. 좌로 이동.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우로 이동. 우로 이동. 하지만 본인의 조종에 의해 드론이 하늘을 나는 이 짜릿한 순간이 진아 씨를 더욱 설레게 만듭니다. 허브링 위치로. 오늘 수업 어떠셨던 것 같아요? 오늘 원래는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갔는데 오늘은 좀 힘 빼고 포인트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 포인트 맞추는데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저번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현장 실습 수업을 마친 오후 진아 씨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일단 해볼게요. 이게 늘 경우도 있어가지고. 오늘 수업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복습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키 조작이 좀 어렵긴 한데 그것만 마스터하면 잘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본인의 능력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진아 씨. 이 또한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지원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이 시간을 통해 진아 씨는 청년으로서 또 다른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교관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이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드론의 발전이 아주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발전 속도에 맞춰서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높이 날아오르는 드론과 함께 진아 씨의 꿈도 함께 비상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현준 씨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선배들의 도움 없이 혼자 어려운 작업들을 척척 해내는데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왜 다른 때보다 빨리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에 제가 대학에 가서 수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좀 작업 좀 빨리 마무리하고 빨리 청소하고 오늘 퇴근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한창 작업 중인 시각. 현준 씨는 회사의 배려로 야간대학교에 진학해 학업을 병행 중인데요. 아니, 저 오늘 수업 있어가지고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가서 또 저녁 먹어야지. 네. 그래, 조심히 잘 가. 네. 수고하십시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 이런 응원과 배려가 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로 향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바로 학교로 향하는 길. 소풍이라도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회사에 있다보다는 좀 얼굴이 좀 밝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하러 가니까 좀 더 약간 뭐 배우러 간다 그런 느낌이니까 좀 기분이 좀 좋죠. 회사에서도 많이 배우는데 학교 가서 친구들도 보고 같이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는 있지만
어느새 해가 진 저녁. 웰딩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준 씨의 대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 현장에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받고 이제는 어엿한 직장인으로 성장한 현준 씨. 병역 특례 혜택은 물론 이렇게 대학에 진학해 필요한 공부까지 할 수 있으니 매 순간이 즐겁고 흥미롭습니다. 계속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배워서 최고의 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독일의 이중교육 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 광양의 일학습 병행제도. 이를 통해 청년들은 마이스터, 장인이 되기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 취업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는 이제 단지 청년들 개개인의 일부 개개인들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미래에 감당하게 될, 더 크게 감당하게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실업 문제에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 사회에 더 큰 청구서가 되어서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청년들을 생산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투자적 성격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없다면은 앞으로도 청년 고용은 완화될 기미가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들에게만 정책이 집중된다든지 서울과 대도시에만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합니다. 물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광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청년 실태 조사를 한 4개월 정도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실태 결과가 나왔었는데 지원이 되는 것까지만 들어갔는지 제로비 만드는 데 경비가 좀 적게 들고 광양의 경우 제조업 특성상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여성 헤어 일자리 사업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미용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광양시는 만 15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문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했는데요. 지역 내 기관들과 연계해 현장 실습은 물론 취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배우는 과정 속에서도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연대감을 조성, 봉사활동을 통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적용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예상보다 많은 이점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격증은 물론이고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커트 기술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10개월 동안 이 친구들이 잘 적응을 하고 또 기술을 습득을 한다면 취업을 했을 때도 안정적으로 취업이 되고 또 기술력도 취업했을 때 뛰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29세인 유나 씨의 경우에도 광양시에서 마련한 여성 일자리 사업단 프로그램 중 하나인 헤어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요. 전문 강사들의 체계적인 수업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광양시에서 이제 뭐 일자리 창출 뭐 이런 사업이 이제 나왔다고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여기 이제 원장님한테 좀 더 이제 조언을 많이 듣고 신청하게 돼서 이제 이렇게 학원도 다니고 봉사도 다니고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하면서 시작했어요. 수업은 하루 4시간 이상씩 진행되는데요. 무엇보다 실습이 중요한 헤어 기술, 1대1 기술 전수가 계속됩니다. 이제 저희 다음 달이면 자격증 실기 시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5과목 되는데 그 과목 중에는 퍼머넌트? 혼합형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연습하고 선생님 그 유나 씨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 열흘쯤 후에 시험을 보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로 잘하는데? 네, 같이 시작을 했어요. 다 같이 시작했는데 실력의 차이는 누구나 다 있거든요. 네, 아주 빠른 케이스. 같이 시작한 사람들 중에 아주 빠른 케이스. 그만큼 또 절실함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죠.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유나 씨. 이러한 유나 씨 같은 마음이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마음이겠죠.
오늘 수업도 눈 깜빡할 사이에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정리를 하고 어디론가 바쁘게 이동합니다. 윤아 씨가 도착한 곳은 영업이 한창인 미용실. 네, 오네요. 바쁘다더니? 네, 그러니까 아까 많이 바빴는데 없어. 저희 신랑 그래서 이제 가끔씩 학원 끝나거나 아니면 주말에 여기 내려와서 같이 도와주고 이제 저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아 씨는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주부입니다. 어린 자녀도 둘이나 있는데요. 결혼을 했어도 청년의 나이니 광양시에서 제공하는 여성 청년 일자리 사업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좀 조용해요, 성격이. 근데 미용을 하면서 조금 많이 밝아져가지고 이게 참 기분이 많이 좋았어요. 정말로. 학원 수업이 끝나면 이렇게 남편이 일하는 미용실에 와서 직접 보고 배우며 노하우를 얻고 있는데요. 빨리 자격증을 따서 남편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는 게 꿈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신랑이랑 같이 그냥 크지는 않더라도 작은 가게를 내서 그냥 조그맣게 소소하게 그냥 그렇게 보내고 싶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게 꿈이에요. 우리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이요? 꿈이 없는데. 당당해질 수 있다는 취업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돈 벌고 일반적인 회사원의 모습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인.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꿈인데요. 하지만 취업은 언제부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함께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들과 제도들을 설계하고. 직장은 우리에게 인생 최대의 목표 그리고 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좀 더 일찍 하고 싶은 일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독일과 광양의 사례처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기관이 하나 되어 청년들의 짐을 덜어준다면 더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요? 무지개와 같은 꿈을 찾아서 난 믿을게 지치지 않고 나갈게 사랑하